배고픈 묘나, 자살이라, 자살이라. 아마 요즘 아이들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과연 몇 있을까? 옛날 아이들도 그래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자살에 대한 뭐 어떤 동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확 그냥 이런 생각들 다 하나 봐. 나 또한 자살을 꿈꿨으며 시도를 해본 적도 있다. 자살이라. 그래서 자살한 건 어쩌면 남이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 또한 그랬던 것 같다.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자살 미수 아니야, 미수? 정말로 힘들었을 때 모든 외부와 차단하고 나만의 세상에 처박혀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걸 꿈꾸며 자살을 시도했었다. 물론 아직까지 살아있을 정도로 매우 미약한 자살 시도였지만 어디선가 들었다. 정말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죽는다고. 거기 비해서 나는 혼자 자학하고 흉터도 남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게 손목을 그어대면서 꽤 요란했었던 것 같다. 정작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정말 죽을 생각이었다면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 가장 살아나기 쉬운 자살 방법이 손목 긋기하고 약 먹는 거다. 어쩌면 난 세상에서 제일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정말 살아남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난 가끔 자살을 생각해 볼 때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난 그냥 웃어버린다. 죽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난 살아갈 용기도 없는 주제, 죽을 용기도 없는 것이다. 난 살아가는 게 두렵고 죽는 게 무섭다. 어차피 살아갈 세상이라면, 어차피 죽을 삶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떨까? 아마 내가 자살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도 아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도 아닐 것이다. 단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허무함, 공허함, 그리고 무료함, 내가 나 자신을 버릴 때일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는 죽을 용기가 없어 죽지 못했던 거니까요. 근데 말이죠, 죽을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걸 택하는 게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니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웃으면서 내가 그땐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을 테니 되도록이면 자살 같은 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히 많이 이런 식의 표현이 사용되는데, 자살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자살을 하는 데는 살아가는 데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자살을 할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살을 하는 것이냐. 이런 안타까움에서 나온 이야기, 또 비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용기를 얻자 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오류투성입니다. 일단 이 경우에 용기라는 것을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똑같은 경우로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용기라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세상에 선이 될 만한 일을 향해서 앞쪽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이 동기나 힘, 마음 안에 있는 내부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살이다 하는 것은 물론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기가 필요하긴 하겠는데, 자살 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기 인생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혹은 비관해서 또 죽는 것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고통을 견디는 것을 탈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일 때, 뭐 이럴 때 자기 손목을 그을 수 있는, 자기 목을 그을 수 있는, 자기 입에다 약을 털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것도 긍정의 방향으로 나가는 에너지와 부정의 방향으로 나가는 에너지,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에너지, 과거를 향해서 나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요거를 똑같은 용기라는 단어로 대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목을 그을 용기가 있다면 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자살이라는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그런 충동을 느낄 만한 남의 사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배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손목을 긋는 것이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나쳐서 그 두려움이
죽을 때의 목숨이 끊어질 때 그 단말마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남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두려움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자기 인생에서 당면해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 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포가 훨씬 더 이 자기 머리를 찢어 눌러서 그 겁과 공포에 의해서 그 힘으로 자기 손목을 긋는다면 그걸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용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흔히 용기라고 말하는 단어를 그런 쪽 방향에 쓰는 에너지를 용기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그을 용기가 있으면 왜 그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손목을 긋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용기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세상을 살아나가고 마주 대하는 데 쓰인 에너지와는 반대 방향의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아예. 그리고 뭐 그런 용기를 냈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다. 자살하는 사람들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류의 문장과 표현과 이런 것들 전체가 이 무의미한 문장, 기호 논리학에서 이렇게 기호와 숫자 부호로 치환한다면 전부 0000으로 떨어지는 내용이 없는 말이라는 거죠. 뭐 어저께 그 지하철 자살 소녀에 얘기해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0대 소녀의 지하철에 뛰어든 그 자살이라는 게 우리에게 한없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참 세상에 대한 왠지 모를 짜증과 염증과 이 저 같은 세상 막 이런 생각이 나게 하고 그 부모가 받을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혹은 이 험한 세상에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별로 슬퍼하지도 않는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어벙찌면서 우린 더 괴롭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가 독립운동하다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운동하다 죽은 거 아니고 무슨 좋은 일 하다 죽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살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족이 이 자살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위에 굉장히 미안해해야 하는 그리고 자살을 만약 공공시설에서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일본 사람들 야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그 개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은 개인의 사정이고 자신이 자살함으로 해서 주위에 피해를 끼쳤다면 유족이 그 액수를 변상해내야 되는 거는 맞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개념으로 치면은 야, 그 어떻게 집안에서 자살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초상집 되는데 가서 돈 내놔라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왜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나 일하던 비디오방에서 공군 장교가 여친하고 헤어진 충격으로 자살한 적이 있었어. 알바하는 애들 다들 같이 띠불거렸어. 죽으려면 산도 있고 한데 왜 멀쩡한 남의 장사집 와서 죽냐고. 가족들이 바로 자살 인정했지만 헌병들 와서 시신 내가고 밤새도록 손님 하나 못 받고 모래 퍼다가 아저씨가 뇌지리며 피며 다 치워냈지. 아저씨 성미가 여려서 자기 가게에서 이런 일 일어났다는데 충격 먹고 애들이 그렇게 말해도 소문 퍼져서 가게 매상 떨어진 거 유족 측의 변상 이야기도 못 꺼내더라. 가끔 이러다가 그 애가 죽은 장소 근처에서 가끔 생각나더라. 너도 참 불쌍하긴 하다. 가족도 불쌍하고 나중에 죽었다는 거 전해 들었을 그 헤어진 여자친구란 애도 불쌍하고 애꿎은 우리 주인 아저씨도 불쌍하고 물론 불쌍하게 볼 일만은 아니겠지. 따져보면 세상에 안 불쌍한 놈 어디 있겠냐고. 그래도 순간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더라. 아직도 기억해. 거기가 지하에 있는 가게였는데 아침에 뭔 일인지 모르고 가게가 뭐 매캐하고 이상한 공기여서 아저씨가 밤새서 뻘겋게 충혈된 눈 초점도 없고 오늘은 가게 문 닫고 싶다고 하던 그런 소리. 같은 업종 사장들이 와서 소문 안 퍼지게 조심해라 해놓고 지들이 은근히 소문내고 다니더라. 하여간이 첫 같은 세상이긴 해. 아직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는 일들이 너무 많아. 역 같은 땅에서 역 같은 세뇌교육을 받다 보니 자기 생각 하나 제대로 갖추는 것도 언제부턴가 힘들어지더라. 글쎄 이렇다니까요. 저는 사실은 인간은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 보면 말이 바뀐다. 그러니까 너는 비겁하다. 혹은 말이 바뀐다. 주관이 없다. 줏대가 없다. 잣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흑백 논리고 굉장히 이 복잡한 3차원의 세상을 단순 무식하게 해석하는 걸 수 있거든요. 저는 제 기본적인 사고방식대로라면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굉장히 동조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스스로를 파괴의 길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심지어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한다라는 게 이 인간이라는 하여간 희한한 독특한 이 동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데 남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생각이지만 봐요. 우리 엄마와 아빠의 아들인 해철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결코 자살은 나에게 허용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어.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영숙이의 남편인 내 입장에서 생각해도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떠한 괴로운 일이 벌어진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는 나 한 명만 생각한다면은 내가 내 목숨 끊는 거 뭐 죽은 놈을 되살려가지고 무슨 뭐 DNA를 재생시켜가지고 나를 처벌하겠어 어쩌겠어 요즘 세상에. 그런데 나의 인생과 목숨을 내가 파괴할 권리는 있지만 나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목숨을 끊어버렸을 때는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어도 정신적인 생명이 끊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처지가 돼버릴 우리 엄마나 아버지나 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가야 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시간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들의 인생을 잿빛으로 물들일 권리가 나한테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나의 삶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내가 100만큼의 삶을 산다면 내 거의 100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은 50만큼을 살고 내 삶의 절반인 50은 우리 엄마한테 10, 우리 아빠한테 10, 마누라한테 10, 뭐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나눠주고 빈 나머지 50은 내 인생 50은 내 거지만 나머지 50 부분에는 우리 아빠한테 받은 10, 우리 엄마한테 받은 10 이렇게 똑같은 100이지만 100만큼의 내 인생 내 거 100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인생이 섞여진 100이 이렇게 나눠가면서 줘가면서 받아가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자살을 할 권리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권리 있어. 어차피 인간이라는 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한 명의 인간이지만 내가 요쪽에 서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오른쪽이 보이는 거고 내가 요쪽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보이는 거고 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냈을 때 나의 이제 총체적인 관점이 생기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자살 얘기에서도 인간적인 부분에 화제가 쏠리는 경우가 있겠죠. 또 가족과 사랑과 뭐 이런 쪽으로 쏠리다 보면 자살하면 안 되지 이렇게 쏠릴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아유 그럼 자살은 죄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관점이 틀리네 말이 바뀌네 그래서 말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라는 데다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딱딱하냐 오늘은 방송이 18